그다음 이제 올해 미대 입시 일정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생각보다 일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수능까지 혹은 정시 실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라고 심리적으로 착각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굉장히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일정만 딱 보셔도 지금 벌써 이제 4월 중순을 넘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수시를 쓴다라고 하면 수시 시험이 보편적으로 10월달 초순에서 중순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남은 겨울은 생각보다 길지 않다는 거죠. 정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정시 모집 일반적으로 가군 스타트가 1월 초에 일반적으로 스타트하는데 그 기간까지 따져도 지금 뭐 10달도 채 안 남았죠.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아이들이 역시나 무엇을 효율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은 짧은 시간 안에 효율적인 결과를 내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올해 이제 변화사항을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영향력이 좀 있는 학교들만 위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앞서 이제 소개시켜 드린 것처럼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영 요소하고 배수제가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내신하고 수능을 통해서 1단계 통과자를 가려내는 방식을 수능하고 이제 실기 성적만 가지고 1단계 통과자를 가려내는데 이게 이제 어떤 장단점으로 올 거냐. 내신 반영 자체를 했을 경우에 수능 성적이 좋고 실기도 나쁘지 않은데 기존에 내신 관리를 안 해가지고 국민대를 못 쓰는 경우에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런 학생들이 없어지게 되겠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럼 경쟁이 훨씬 더 쉬워질까요? 더 어려워질까요? 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학과를 제외한 나머지 디자인학과는 3배수로 1단계 통과자를 가려냈고 나머지 공학과만 5배수로 가려냈던 걸 올해는 모든 학과에서 5배수로 1단계 통과자를 늘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이게 학생들한테 더 편한 입시가 될까요? 더 힘든 입시가 될까요? 입니다. 자, 당연히 후자입니다. 경쟁자는 늘어났죠. 성적이 안 좋아서 다른 영역, 내신이라는 것이 안 좋아서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썼던 친구들이 합류를 할 수 있는 기회장이 마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해보다 국민대 입시는 굉장히 힘들어질 거라고 예측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 면접 비중도가 사실은 뭐 숫자로만 봤을 때는 큰 의미는 없어요. 10%에서 이제 20%로 늘어난 형태인데, 자, 여러 명의 학생들이 있다 보면 동점자들이 꽤나 많이 발생을 할 겁니다. 혹은 뭐 소수점 차이로 뭐 실기 성적이라든지 고만고만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면접에서의 이 변별력이라는 게 어느 해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단 이제 여기에서 벗어나는 학과가 딱 2개 있습니다. 총 9개 학과에서 공업 디자인하고 공간 디자인만 이 다단계 전형을 쓰지 않고 그냥 1단계 수능 60에 실기 40%로 그냥 바로 합격자를 가려낸다고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학교가 이화여대입니다. 이화여대는 이제 전형을 조금 다양하게 늘려줬다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는 수능하고 실기하고의 비중을 60, 40으로 두고 5배수라는 1단계 통과자를 가려낸 다음에 합격자를 가려낸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서 원래 쓰던 방식으로는 배수제를 이제 바꿨습니다. 4배수로 바꿔놨고 그 다음 또 하나의 전형을 늘려놨어요. 이번에는 거꾸로 실기 반영 비율이 60%, 즉 실기 반영 비율이 하나는 40%짜리 하나는 60%짜리 두 가지 전형을 마련을 했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는 당연히 실기 잘하는 학생들한테 기회의 장을 좀 더 열어두겠다라는 의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균관대입니다. 성균관대는 다른 점보다는 이제 원래 시각디자인과하고 서피스 디자인 2개 학과를 개설을 해놨는데 이 2개 학과를 하나로 통합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그러면 과연 학과가 통합된 게 입시에서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자, 일반적으로 2개 학과는 입결 성적에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히 서피스 디자인 생소하시죠? 자, 그냥 영어로 풀어드리면 surface 디자인, 표면 디자인입니다. 즉 표면에다가 뭔가를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벽지의 문이라든지 아니면 옷감의 이제 문이라든지 이런 거를 디자인하는 학과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보통 학생들은 서피스 디자인보다는 시각 디자인과를 가고 싶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피스 디자인과가 입결 성적이 낮겠죠. 근데 이걸 통합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낮은 성적에서 서피스 디자인을 합격할 수 있는 학생들한테 기회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즉 성적 자체가 평균적으로 상승할 거라는
예상을 충분히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서울시립대입니다. 1단계 배수제를 한 배수 늘렸습니다. 원래 1단계 통과자가 정원의 5배수였다가 6배수로 늘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총 4개 학과에서 드러나는 상위권 대학의 공통적인 특징은 해마다 입시는 사실은 조금씩 변모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애는 실기를 조금 비중을 줄이고 성적 비중을 높였다가 어떤 애는 조금 반대로 가는 경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올해는 상위권 대학들에서 실기 반영 비중을, 이건 단순히 수치적으로 실기 반영 비율의 숫자가 늘었다가 아니라 쓰는 방법 자체를 보게 되면 실기에 조금 더 강화를 두겠다라는 의지가 보이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특징으로 읽어낼 수 있겠고, 그 다음 성신여대. 성신여대가 기존에는 디자인과하고 공예과가 수시 정시를 모두 다 선발을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공예과는 수시에서만 선발을 하고 디자인과는 정시에서만 선발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평소보다 쏠림 현상이 조금 심해질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경희대입니다. 경희대는 이제 2개 학과가 좀 두드러진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원래 이제 총 모든 학과가 실기 전형으로 선발을 했는데 올해는 실기 전형으로 선발하지 않은 학과가 새로 생겼습니다. 시각디자인과하고 도예. 그리고 나머지는 본래 하던 대로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역시나 선택지가 준다는 건 나머지 학과들한테 쏠림 현상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반대로 조금 기초 디자인이라는 실기를 하는 학생들한테는 선택지가 좀 는 학교가 바로 세종대입니다. 세종대는 몇 년 전에도 기초 디자인을 도입을 했다가 다시 없앴다가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는데, 올해 다시 정시 모집에서만 기초 디자인을 다시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군에서 선택지가 조금은 더 늘었다. 한데 아쉬운 건 이 학교는 이제 패션 디자인 학과만 실기시험을 봐요. 나머지 학과는 실기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즉, 그래서 우리가 기초 디자인으로 선택을 한다면 패션 디자인 학과밖에는 없어요. 그 다음 숙명여대입니다. 숙명여대는 탐구 반영 과목, 정시에서 수능 탐구 반영을 원래는 2개를 평균치를 냈다가 올해는 1개로 반영을 한다. 그러면 이제 보편적인 경우에는 2개 평균보다는 1개였을 때가 훨씬 더 학생들한테는 유리하거든요. 당연히 둘 중에 하나를 좀 더 잘 본다면 그게 유리하게 작용을 하겠죠. 한데 이 학교는 원체 입결 성적이 상위권에 속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고 해도 입결에는 아주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끝으로 이제 서울여대하고 경희대입니다. 이제 원래는 이제 반영했던 그 영역의 개수, 서울여대는 상위 2개만 반영했던 것을 올해 다시 3개로 늘렸고요. 경희대는 반대로 3개를 반영했던 영역을 2개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받아온 성적이 산출을 했을 때 나의 성적은 예를 들어서 영어가 우수하기 때문에 혹은 나는 사탐이 우수하기 때문에에 따라서 나한테 성적상 유리한 대학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걸 판독할 때 나중에 조금 활용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거는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실 테니까 그 책자에서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올해 이제 변동된 사항은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아닌 거는 기존의 어떤 변동이 없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은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대학이 수시 모집을 선발하지 않고 모든 대학이 동일한 전형으로 선발하지 않기 때문에 각 대학이 어떤 전형으로 선발하는지를 분류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은 이제 실기 위주 전형하고 뭐 비실기 전형으로 각각 어떤 학교들이 선발을 하는지를 정리를 해서 도표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단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건 그냥 양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죠. 근데 내면을 들여다보시면 이제 모집 인원이나 이런 것들에서는 굉장히 차이가 나고, 학과나 학교 명칭을 보시면 역시나 내가 생각하는 모든 대학이 여기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점들을 조금 유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정시 모집은 이제 이 전형이 굉장히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전형은 좀 간단하게 추리기 위해서 기준을 뭘로 잡았냐면 실기 반영 비율로 잡았어요. 즉 실기 반영 비율이 0%라는 건 비실기 전형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실기 전형부터 시작해서 반대로 실기만 보겠다, 실기 100전형까지 이렇게 구분을 좀 시켜드렸고 가나다군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역시나 참고를 하셔야 될 건 일반적으로 상위권 대학일수록 실기 반영 비율이 적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비실기전은 꽤나 많죠. 하지만 역시나 찬찬히 읽어보시면 모든 대학에서 미대에서 선발하기보다는 자율전공 제도라든지 일부 패션이나 의류 쪽 이런 쪽에서 주로 선발을 하고 있다는 점을 착안을 하셔야겠습니다. 마찬가지 빨간색으로 표기된 건 올해 뭐 군이 이동을 했다거나 새로 생겼다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표기입니다.